안녕하세요. 트알비 에듀의 다니엘 쌤이에요. 오늘은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실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제 조카가 7살인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랬대요, 선생님한테. 공부 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너무 웃겼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이들은 그 순수함으로 생각하는 방식? 오히려 지금 어른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 좀 사고방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에 대한 본질을 이제 원장님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원장님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학은 왜 가야 하는지, 그 어른들에게 좀 내 본질을 알려줄 필요성을 느꼈어요. 어, 일단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잠깐 광범위하게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본질은 의사소통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거든요. 영어 공부랑 수학 공부로 나눠봐야 되는데 영어 공부 같은 경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가 있겠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라고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읽고 그리고 듣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정보를 나한테 가져오는 인풋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인풋으로 이제 남이 전달하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빨리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얼마나 기억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와 쓰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바깥으로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할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취합해 가지고 영어를 혹은 국어를 언어를 잘하는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보자면은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제 입에서 해 주고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남의 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가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적인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학생이 지나면은 이제 일을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든 할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 간의 관계가 있겠죠.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 주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나오게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어 보셨지만 수학에 단계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서 힌트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는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이제 적어내겠죠. 그 논리적인 사고를 적어낸다라는 것은 나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 내는가 사고 방식을 정리를 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체계화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문과적 사람이에요. 이과적 사람이에요.' 사실 그거 둘 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학이랑 사회는 쪼끔 다르긴 하지만요. 좀 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간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영어든 언어든 수학이든 둘 다 잘해야 되고요. 수학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추상적인 언어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언어랑 뭐 별개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본질을 깨달으면 수학도 잘하게 된답니다. 이제 일단 요 정도로 괜찮을까요? 충분히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부라는 것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사실 한국 교육이랑 미국 교육이랑 많이들 비교를 해보시고 어머님들이 그러고 또 저희한테 오셔서 아이가 미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아이한테 미국 교육이 어떤지 또 저희 아이가 미국 교육에 잘 맞는지를 잘 몰라서 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일단 제가 보는 좀 뭔가 논리적 사고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가 좋은 어떠한 유튜버도 그 사람도 이제 한국에서만 공부를 한 사람인데 좀 "미국 교육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다. 왜 미국 교육 해야 되냐.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교육하고 한국 교육하고
확실하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더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교육하고 한국 교육을 좀 일단 첫 번째로 경제랑 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 세계의 경제를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탑은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배출해 내고 그다음 단계인 2 단계인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좀 더 정교하게 생산해 내는 곳인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이런 곳들이 이제 포진하게 되었고, 그다음 단계는 둘 다 안 되는 곳이 포진하게 되어 있겠고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경제 구조가 있는데, 이 경제 구조랑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교육도. 한국 교육 같은 경우는 정확하고 빨리 틀린 것을 찾아내는 노동자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동자 같은 경우 '왜 노동자를 교육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한국에는 오지선다형 질문들이 많고요. 그리고 "맞은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틀린 것을 고르시오."를 고르고요. 정해진 타이트한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교육을 시켜요. 이 교육을 시키면은 사람이 좀 더 꼼꼼해지고 틀린 것을 명확하게 찾아내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좀 더 부정적이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가진 것이 한국 교육이고요. 미국 교육은 좀 더 풀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맞은 것, 오지선다형 똑같이 있어도 맞는 것을 고르시오. 좀 더 이제 긍정 교육인 거죠. 그리고 너의 의견을 나타내는 에세이를 써 봐요.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디어 뱅크로 이제 만들어 낼 수 있고 리더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틀린 것을 찾으시오라는 수능에 거의 99 배어 있다라면은 내신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는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다든가, 좀 더 사회에서 진짜 리더를 키우고 사회 팀원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하고 좀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미국 교육이라고 해서 다 좋고 다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육이 맞는 이 좀 적합한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거를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미국 교육이 좋기는 한데요. 근데 미국 교육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이러한 본질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자신들이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커리큘럼도 좋고 책도 좋고, 진짜 한국에 있는 책들, 뭐 추상적인 언어로 쓰여 있는 책들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잘 모르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제를 깔고 이제 실장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은, 어 한국 교육이 좀 더 맞는 학생과 미국 교육이 좀 더 맞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한국 교육이 좀 더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고 섬세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자기 타임 매니지먼트를 해 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미국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좀 더 뭐랄까요? 그릇은 큰데 를 쏟아붓는 게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대기만성형이라는 거죠. 어 저희 아이가 좀 더 대기만성형인 것 같고, 좀 아이가 좀만 뭔가를 건드려 주면은 아이의 뭔가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포텐셜이 좀 더 빵 하고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남들이랑 다른 좀 뭔가 특이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아이들인 것 같고, 좀 활동적이고 여러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에세이 쓰면서 자기 생각 펴는 것도 좋아하고, 요런 아이들에게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느 쪽이든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열심히 타임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문제 푸는 것도 많이 풀어야 되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인 개념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제 각 그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에 대한 비교도 해 주셨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을 고르게 돼요. 국내 한국에도 되게 좋은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럼 한국 대학에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서 미국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미국 대학은 왜 가지? 그전에 대학은 왜 가지라는 본질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왜 가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드릴게요. 뭐 논리적 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브랜드 가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비리그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연대 나왔어, 고대 나왔어 하는 그 브랜드 가치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요. 제가 말로 표현하는 워딩이 있거든요. 돈 주고도 못 사는 남들이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배타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근거 있을 수도 있고 근거 없을 수도 있는 자신감인데, 자신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사회로 진출해 나갈 때에 뭘 할 때에든 '나는 이것도 해낸 사람이지.'라는 그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겨요. 이게 엄청나게 커요. 이게 일단 첫 번째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대학이랑 미국 대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대학 간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앞에도 저희가 이제 1 위부터 50 위까지의 이제 미국 대학 리스트를 정리를 해 놨고, 뭐 인재상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중에서 네임 밸류 있는, 남들이 들어서 알 만한 대학교 갈 거 아니면은 미국 대학 안 가는 게 나아요. 그 돈 차라리 모아뒀다가 한국의 어떤 대학 가든 가고서 그 돈으로 이제 창업을 하든 아니면 아이가 나중에 뭘 하고 싶든 도와주는 게 낫지, 미국 대학 가는데 돈 엄청 많이 들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돈 굳이 투자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리적 사고도 좋고 뭐 대화하는 스킬도 좋고 리더를 기른다고도 했는데, 사실 그거 리더를 기른다고 했는데 좋은 대학 안 나오고 리더가 될 가능성이 적겠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대학이랑 미국 대학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대학보다 미국 대학을 가는 것이 아웃풋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나 콜롬비아 나왔어."라고 말을 하는 학생이랑 "나 서울대 나왔어."라고 말을 하는 학생이랑, 그곳에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차이점을 훨씬 잘 알겠고요. 실제로 지금 그 한국에 있는 금융권 같은 경우도 아이비리그 아이들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컨설팅 같은 경우도 아이비리그 나온 학생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오고 그 공부를 이제 배워온 학생들이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중요한 요직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공부에 대한 본질 좋죠. 근데 대학을 가는 거는 공부에 대한 본질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만큼 이제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한 돈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미국에 가는 것이 더 아웃풋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간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해 봐도 되는 걸까요? 국내에 있는 더 높은 금융회사 이런 글로벌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좀 더 대우를 잘 해 준다?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중요한 자리에 포진해 계신 분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온 분들이 이제 탑을 이제 사장님들이겠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학연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아이비리그 사람들로 이제 많이 손바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비리그 나온 것이 더 쳐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요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비리그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메리트를 먹고 들어가기는 해요. 아이비리그를 나왔다가 뉴욕에서 저처럼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 혹은 큰 은행에서 이제 일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훨씬 많이 대우를 해 줘요. 왜냐하면은
인턴십만 바라봐도요. 저희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3개월 인턴십을 한 게 한국에서 1-2년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쳐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미국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무시를 못 해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아이비리그 나온 게 더 좋다가 아니라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나서 그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지는 포지션이 훨씬 큽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진짜 그 학문적인 본질과 이제 현실적인 본질에 대해서 둘 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딩 스쿨이나 국제 학교에 그리고 외국인 학교에 학부모님이거나 학생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진 이제 가능성이 엄청나게 무한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단순하게 이제 부모님이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밀려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미국을 간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뭘 얻을 것인지, 자기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확실히 알고서 주체적으로 공부를 꼭 해 나가셔야 이제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